안녕하세요. 오늘은 KBL 기록의 사나이, KBL 통산 최다 득점, 최다 리바운드 등등 셀 수 없는 수많은 기록을 보여준 및 대한민국 농구계를 대표하고 아직까지 한국 농구 역사에서 손꼽히는 국보급 2m 7cm 센터 서정훈 선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독실한 개신교 신자 집안에서 키가 190 가까이 되는 아버지 밑에서 일남 일녀 가운데 태어난 서정훈 선수. 오비베어스의 박철순 선수를 좋아했던 서정훈 선수는 초등학교 야구 선수로 처음 운동에 입문을 하였고, 야구 선수 생활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나 중학교 1학년 도중 초등학교 친구들 대부분 있었던 휴문중학교 근처로 이사갈 일이 생기게 되었고, 당시 학교군 제도상 야구부 소속으로는 전학이 불가능하여 농구부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180을 넘던 키는 농구부에서도 주목을 할 만하였고, 휘문중학교에서 농구 특기생으로 전학한 뒤 1년 동안은 기온기만 다지다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키가 15cm나 성장하면서 197cm의 거인 센터가 되며 서정훈 선수의 포텐이 터지게 됩니다. 휘문고등학교로 입학한 서정훈 선수는 당시 중학교 때부터 같이 활동하던 단짝이자 1년 후배인 현주엽 선수와 함께 휘문고를 고교 정상급의 팀으로 이끌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서정훈 선수는 1993년 연세대학교에 스카우트로 입학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이 당시 연세대를 선택한 이유는 친한 친구들이 연대에 더 많기도 했고 연대의 여학생 비율이 더 높아서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93-94 시즌 농구 대잔치에 등장한 서정훈 선수는 1학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기존 대학팀들의 인사이더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대표급 센터들까지 이기는 모습들은 당시 농구 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서정훈 선수의 키와 민첩함, 공격 기술과 센스를 가진 선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농구인들의 희망이 키와 기량 모두를 갖춘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는데, 서정훈 선수가 딱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센터임에도 슈팅 연습을 성실하고 꾸준히 하여 서정훈 선수의 포텐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던 연세대 농구단은 인기 자체도 웬만한 연예인급으로 많았기에 농구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와 지지를 받던 시절, 해이해지던 선수들을 보고 감독은 선수들을 불러 모아 너희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더 감사하고 성실히 노력하라 라고 무섭게 다그쳤고, 그것이 서정훈 선수의 생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정훈은 농구 대잔치 리그에서 연세대가 강력한 팀들을 이기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였고, 결승에서 상대 센터를 제압, 다른 선수들과 함께 연세대를 농구 대잔치 최초의 대학팀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농구 인재인 허재, 강동희, 김유택, 한기범 선수가 모두 뛰고 있었던 중앙대조차도 준우승만 하면서 이루지 못했던 우승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서정훈 선수의 공포는 이어졌습니다. 이를 본 고려대는 유명한 선수들을 대량 영입하고 현주엽 선수까지 입학시키며 강력한 선수진을 구성하였고, 곧 두 팀은 경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력해진 고려대는 연세대와 동점을 만들면서 연장전만 가면 유리한 상태에 만들었으나 연세대에게 한 번의 슛 찬스밖에 없는 상태에서 센터인 서정훈 선수가 눈앞에 수비수를 두고 중거리 슛 한 방을 버저비터로 꽂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고려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정훈의 운동 능력이 절정이던 시기였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 당시의 자신은 막을 방법이 없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속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서정훈 선수의 삶에도 위기가 어느 순간 닥쳐오게 됩니다. 연세대와 삼성의 경기가 있던 어느 날, 서정훈만 철저히 틀어막으면 이긴다고 생각한 삼성은 거의 폭력에 가까운 파울을 남발하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도 계속되던 서정훈 선수의 활약은 서로의 흥분을
더 키워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삼성의 센터 박상관 선수는 서정훈 선수의 뒤통수를 말 그대로 두들겨서 패버립니다. 연수 부분에 충격을 받은 서정훈 선수는 그대로 코트에서 혼수 상태로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실려간 후 위험한 고비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목에 다친 부분이 약간만 더 빗나갔어도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농구에 실증이 난 서정훈 선수는 1995년 미국의 한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편입생은 1년간 뛸 수 없다는 당시 NCAA의 제한도 있었고, 미국에는 더 뛰어난 신체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이 많아서 1년 만에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다시 국내로 복귀한 서정훈 선수는 다시금 연세대를 최강의 팀으로 이끌게 됩니다. 연세대 졸업 후 서정훈 선수는 SK 나이츠에 입단하게 됩니다. 현주엽 선수와 같이 입단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승을 거머쥘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 예상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 SK팀을 99-00 시즌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팀에 많은 기여를 했던 서정훈 선수는 당연하게도 시즌 MVP를 받게 되죠. 국내 선수로서는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한 리바운드 1위를 차지했으나 당시 엉망이었던 KBL 수상 체계 때문에 신인상을 받지 못했던 한을 제대로 푼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01-02 시즌 종료 후에 삼성 썬더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팬들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학 시절 당시 가장 압박을 많이 가했던 것이 삼성이었고, 서정훈 선수의 심각한 부상을 야기했던 선수가 아직도 삼성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서정훈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서정훈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던 두 선수를 팀에서 방출시켰고, 그 외에 주전이었던 오지원 선수도 방출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서정훈 선수가 합세한 삼성은 9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 05-06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서정훈 선수와 삼성 사이에 갈등이 생겨 KCC 이직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첫 시즌부터 팀을 정규 2위로 올렸으나 4강에서 삼성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고, 하승진 선수의 등장 이후에는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다시 한번 인천 전자랜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전자랜드는 7에서 10위권을 헤매며 답이 없어 보이던 팀이었으나 이 이적 이후로 13경기 12승 1패라는 대반전으로 팀을 재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팀 역대 성적인 정규리그 준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대회 시즌부터 10-11 시즌까지 통산 12,500점을 돌파하였고, 리바운드는 거의 5,000개로 독보적 1위였습니다. 또한 센터들 중에 유일하게 어시스트가 1,000개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좋은 성적을 내던 서정훈 선수는 국가대표로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대학 신입생으로 맨 처음 발탁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12년 동안 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중국이 아시아 농구의 1인자였고, 서정훈 선수와 동시대에 왕지즈, 야오밍 선수같이 엄청나게 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2차례 은메달에 그쳤으나 2002년에 간신히 중국을 꺾게 됩니다. 그러나 곧 부상을 겪고 안일한 준비와 아쉬운 경기력으로 감독에게 혹평을 듣기도 하고 갈등을 겪었던 서정훈 선수는 국가대표로서의 씁쓸한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록만 봐서는 프로농구의 탑이었고 화려한 커리어로 농구 팬들에게 지지만 받아왔을 것 같지만 현실은 비난과 비판을 독식하던 불운한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트에서 잦은 항의를 하는 모습이 팬들이 서정훈 선수를 멀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팬들에게는 비록 반감을 사기도 했으나 대학 시절부터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받은 만큼
현역 농구인들은 그 실력을 누구보다 잘 실감했습니다. 많은 선수와 팬들에게 실력을 인정받던 서장훈 선수는 2013년 3월에 결국 은퇴를 결정하였고,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예능인 서장훈으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서장훈 씨의 행보를 응원하고 끝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